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 아들은 이번에 페이스북 본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시점에 당당히 비자도 무사히 받았고 지난주에 입사를 했습니다. IT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 너무나 평범한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뿐인데 요즘 대세인 IT 기업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취직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키워낸 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만의 특별한 아들 키우는 노하우가 있어요. 요즘에 보세요. 70, 80대 노부모가 아들들을 데리고 사는 부모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인이 됐을 때 혼자 자립해서 이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키우면 자식을 잘 키운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애가 어렸을 때부터 딸과 다르게 특별하게 아들을 키운 그 노하우를 아들을 가진 모든 엄마들에게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유아기 때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7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죠. 그런 유아기 때는 정말 중요해요.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심어줘야 될 것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어느 때는 스마트폰 보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엄마가 귀찮거나 자고 싶을 땐 또 애한테 스마트폰을 줘요. 그리고 또 엄마가 된다고 했다가 또 엄마 기분에 따라서 안 된다 했다가, 그러면 애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고 강아지고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밑에 사람인가, 그 서열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너보다 위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 해주려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구분을 엄마가 정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애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왠지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애들이 더 세게 엄마를 괴롭혀요. 더 때를 쓴다든지. 그래서 유아기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엄마가 아이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의 이제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나이겠죠? 초등학교 됐을 때는 애들이 이제 자아가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엄마하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아이와 놀아주세요. 눈높이를 아이에게 맞추고 놀아준다면은 엄마는 내 편? 엄마는 나랑 친한 사람, 나의 지지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나이에 아이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엄마를 너무 하지만 엄마가 만만하지는 않은,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확실하게 혼낼 줄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혼내면 애들은 똑같은 잘못을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해봅니다. 엄마의 반응을 보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제 여동생한테도 애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혼을 내라. 그리고 확실하게 혼을 내라. 아주 눈물 콧물이 다 빠지도록. 그래야 애들이 엄마는 무서운 사람, 그리고 이런 짓은 다 2번 다시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애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선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엄마는 나의 전폭적인 지원자이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자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엄마다라는 거를 애들이 초등학교 때 그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때는 그때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유를 많이 주세요. 보통 한국의 엄마들은 애들이 중고등학교가 되면 주로 이제 아이하고의 소통은 오로지 공부일 겁니다. 공부해라, 학원 가라. 하지만 그때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애들한테 한 번도 공부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면 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진다는 거를 가르쳤어요. 더운 여름날 바깥에 땡볕에서 핫도그를 굽는, 이 햄버거를 굽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제가 하라고 했어요. 물론 아들이 정말 30도가 넘는 땡볕에서 핫도그를 굽고 있을 생각을 하면은, 그 더운데 그 화로에서 뜨거운 열기를 받고 있을 생각을 하면 저도 엄마인데 가슴이 아프죠. 아프지만 혹시나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나, 절대 그만두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어쨌든 한 달 동안 그 아르바이트를 다 끝냈어요. 끝내고 와서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 왜? 그랬더니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일을 평생을 해야 되잖아. 공부를 하면은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렇지. 공부하면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일할 수 있지. 그랬더니 애가 그때 고생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그런 고생을 안 하고 몸으로 힘들게 노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를 애 스스로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고등학교 때 아이한테 정말 많은 자유를 줬어요. 자유와 동시에 선택, 책임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애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했어요. 정말로 고등학교 때는 아이한테 정말 많은 자유를 주면서 그렇지만 나는 늘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무리 자기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져도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크게 나쁜 짓을 못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자유와 선택과 결정을 주시고요.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작게나마 훈련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스스로 혼자 결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스킬들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기죠. 그거는 이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정말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정말 애들을 많이 놀게 했다면은 그 4년, 대학 4년 동안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런 아주 애매한 자아가 아이들한테 있어요. 불안하죠. 사회에 나가야 될 불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있으면서 저는 애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정말 애하고 많은 시간을 얘기했어요.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애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같아요. 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또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을 아이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애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엄마는 이럴 때 이렇게 했었어. 엄마는 친구랑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았어. 이런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1시간이 쌓여서 정말 많은 시간이 됐을 때 아이는 어느 순간에 엄마와의 그런 유대관계 또는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청년으로 커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는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단 잔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서로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엄마는 기성세대의 어른의 인격으로서, 그리고 아이는 이제 어른을 준비하는 그 미어른의 인격으로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기를 저는 진짜 권해드릴게요. 제가 아들한테 했던 10가지의 행동 규칙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